예, 연초 국내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시장 사이클 점검하고요. 전략과 종목 이야기까지 메가 사이클 이어갑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장은 이제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예, 워낙 좋은 이야기들과 기대감과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만 전자, 100만 닉스의 꿈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꿈이 정말 꿈만은 아닌 상황인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13만 원대로 이제 올라왔고요. 이번 주에 분기 실적 발표하죠. 네,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분기 실적에서도 4분기에 지금 관건은 아마도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치를 실적 전망치 목표를 올리면서 20조 돌파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정도 지금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2026년 연간 실적이 지금 노무라 같은 데는 133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실적의 성장세는 이제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더군다나 분위기가 그렇죠. 이제 마이크론에서 촉발된 어떤 이런 실적 기대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옮겨 붙으면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 빅3가 일제히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흐름, 그러니까 반도체 빅사이클,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단순히 실적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투자 사이클이 확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P5에 대한 어떤 이제는 예상보다 빠른 어떤 이런 준공 및 그리고 이제 가동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군다나 이제 마이크론과 또 이제 SK하이닉스와 대비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단 말이죠. PB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20만 원에 간다 안 간다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어떤 상승의 사이클은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 경매에서 호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16만 원, 17만 원. 여기서 20만 원.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죠? 그럼 20만 원의 근거는 뭐고 100만 원의 근거는 뭐냐는 거죠. 그런 걸 좀 따져보면서 실적을 저울질하고 평가한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압도적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예. 다음 SK하이닉스도 70만 원을 오늘 이제 돌파 장중에 했는데요. 계속 좀 시소 게임이잖아요. 그죠? 네. 시소 게임인데 시소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거죠. 네. 그런 형국인데 SK하이닉스 관전 포인트는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더군다나 이제 HBM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오히려 지난 4분기보다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양사의 실적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에는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SK하이닉스가 더 이익적인 측면에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아마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역전이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올해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HBM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본격화되면서 SK하이닉스를 추격하는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결국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기대값이 별로 없었던 파운드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또 삼성전자의 새로운 또 이제 이익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 단계는 접어들었거든요, 분명히. 네. 이미 빅테크들의 어떤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와의 어떤 관계가 뭔가 이제 나온다면은 사실은 정말로 이제 날개를 다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올해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도 올해도 물론 좋겠지만은 아마도 올해 어떤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더 커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올해는 조금 더 저는 삼성전자 쪽에 무게를 싣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SK하이닉스였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K하이닉스가 지금 100만 원을 못 가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다만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저는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SK하이닉스가 4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만약에 그런 상승을 기대하신다면은 조금 그거는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금요일에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 주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미국장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는 흐름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약간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나치게 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만약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포모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반도체 못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진입을 하는 건 맞는데 다만 어느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네.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어떤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일단은 차근차근 물량을 늘리는 전략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저 진행자가 왜 이렇게 무례한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친근해서 그리고 여쭤본 거고요. 그러게요.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잘했고 삼성전자 솔직히 헤맸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는 SK하이닉스도 잘하고 삼성전자도 잘하니까 그게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이수페타시스하고 한미반도체 혹시 주가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으면 비교를 한번 해주시고요. 작년에 말씀하신 반도체 포모가 있을 때는 전자닉스와 함께 소부장이 일부 종목만 갔잖아요. 예. 대표가 이제 이수페타시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소부장 중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리드를 하고 있고 다행히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전보다는 확산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행이고, 한미반도체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반도체 소부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냐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로부터 수주를 받은 회사들의 그런 이제 그 리스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공교롭게 그런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 DIT라든가 또는 이제 그 테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나타내면서 결국은 지금 어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흐름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3의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하는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소부장을 좀 이끄는 그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놓고 봤을 때 TC본더 시장에서 HBM TC본더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71%를 기록했어요. 글로벌 점유율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독보적인 어떤 그런 체제를 계속해서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2024년에 70%였는데 오히려 점유율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시장에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들은 이원화 이슈죠. 그렇죠. 이원화. 네, 이제 하나세미텍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점유율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히려 점유율도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위 업체가 세메스인데 세메스가 점유율이 13%거든요. 그러니까 2위 업체하고는 이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뭐 반도체 TC본더 듀얼 벤더로 간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HM4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TC본더4에 대한 어떤 대량 생산 체제도 이미 완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량에 대한 대응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TC본더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한 11%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리드할 수 있는 회사는 여전히 한미반도체고 물론 향후에 이런 앞서 말씀드린 듀얼 벤더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시장에서의 어떤 지금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반도체는 완전히 검증이 된 회사고 계속해서 이런 기술의 추세를 맞춰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한미반도체에 주목을 하는 것이 맞고 단순히 이제 SK하이닉스를 뛰어넘어서 마이크론의 어떤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뭐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 거 쓸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한미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관심과 기대는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소부장들 다 좋죠. 네. 그러나 사실은 속도감이 좀 빠른 측면은 없지 않다. 그런 얘기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굳이 섣불리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강하니까요. 그죠? 그 부분까지 이동근 대표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전략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인데요. 또 연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12일부터 15일까지인데요. 예. 눈여겨봐야 할 국내 기업들은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뭐 지금
요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뭔가 이제 발표를 하는 기업들은 지금 뭐 소액티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D&D 파운텍 같은 회사들이 이제 발표를 하죠. 근데 뭐 이제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오진 않아요. 보면은 기존의 어떤 지금 기술의 업데이트라든가 또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기술들이 부각이 될 것이냐고, 결국은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ADC라든가 또 치매 또 SC 제형과 관련된 얘기들, 뭐 비만 또 메스 이런 것들이 아마 부각이 될 텐데, 결국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것 같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지금 주가의 움직임 보면 좀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위주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뭐 올해도 역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요. 근데 다만 지금 시장이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림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조금 이제 그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해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기업들도 코멘트할 게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 얘기로 바이오 얘기는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동안 사실은 바이오가 많이 올랐고, 저 CDMO도 삼성바이오가 사실 분할 상장하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정말 못 갔던 게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은 왜 그러냐 했는데, 뭔가 이제 좀 시동이, 미국의 공장 인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좋았어요. 실적이 나빴던 게 아닌데 그거를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이제 원가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고수익이라든가 이제 그 신개념 어떤 중심으로의 포트폴리오가 좀 전환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의 포트폴리오가 전환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 현지에서의 어떤 일라일리의 공장의 인수,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6,700억 규모의 CMO 물량까지 이제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좋았던 실적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상대적인 어떤 저평가에서의 어떤 이제는 좀 해소 국면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사실 작년에 어떤 뭐 ADC라든가 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은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제약주 쪽은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올해는 좀 이러한 종목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좀 재평가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좀 실적은 기본적으로 받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좀 이런 것에 이제 기반한 어떤 그 바이오 전반의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얘기까지 해서 바이오 매듭 짓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와 그 브라더들 밸류체인 얘기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다시 30만 원을 복귀하는 흐름들이고요. 네, 뭐 CS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자율주행. 여기 어쨌든 핵심 뭐 관련사가 있습니다만, 관계사가 있습니다만 핵심이 현대차인 거죠. 사실 이제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현대차, 기아, 모비스 정도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라든가 로보틱스 관련주들은 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CS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4분기 실적까지는 25%의 관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부터의 이제 방향성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로보틱스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30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목표치가 어디냐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시장에서의 어떤 지금 현대차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빨리 끌어올리고, 지금 뭐 테슬라한테 5년 뒤졌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좁힐 수 있을지 여부.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아틀라스의 시연을 시작으로 해서 로보틱스 쪽에서는 그렇다면 얼마나 또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이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는 향후에 엔비디아와의 어떤 협력까지 강화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피지컬 AI 시대를 좀 주도하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의 좀 위상을 굉장히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현대차를 자동차 기업보다는 마치 테슬라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인도레항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얘기한 로보틱스 뭐 자율주행 이런 쪽 가지고 사실 주가를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결국 현대차도 아마도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부터는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보면 이제 로보틱스, 로봇과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올랐던 현대차 그룹 또 범현대차 그룹 만도나 이런 쪽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기회일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네. 해요. 뭐 사실 지금 이 주가들이 한 차례 뭐 로보틱스라든가 전장 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이제 그렇죠. 올렸다가 이제 막상 또 지금의 CS가 가까워지니까 오늘은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세론 현상일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CS보다도 CS 이후의 주가 흐름을 봐야 된다. 이번 조정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는 한 차례 이제 상승을 한 이후에서 저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로봇 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그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시장의 기대에 맞게 이제 그 이루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부터의 주가의 어떤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HL 만도라든가 또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S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는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그 조정을 분할 매수의 기회로 저는 충분히 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얘기까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동근 대표님의 오늘 관심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현대로템이에요. 사실 이제 그 오늘 뭐 미국의 베네수엘라 그 공격과 관련해서 방산주들의 움직임들이 뭐 나쁘진 않은데 또 기대했던 만큼의 또 상승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대로템은 그런 것과는 별개로 지금 뭐 이제 폴란드 K2 전차의 어떤 지금 수출의 순조로운 진행, 단순히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수출뿐만이 아니라 현지 거점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미 쪽에서는 지금 이제 페루에다 이번에 20억 달러 규모의 전차 및 장갑차를 계약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폴란드가 거점이라면은 이제는 남미 시장은 아마도 페루를 거점화해서 이제 주변국으로의 어떤 확장 전략을 세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로템의 향후의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현대로템은 방산 부분이 있고 철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KTX 이음 기반의 이제 고속철 차량도 이제는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사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2025년 연간으로 따졌을 때도 아마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어떤 실적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가사이클 시장 전략과 관심 종목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